북괴 김정은이가 집권한 지 12년이 된 북한이 지금 가장 열악한 식량난과 경제난, 외화난과 또한 에너지난, 이뿐이겠습니까? 북한 곳곳에서 지금 괴병들이 창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비규환이라고 해도 이 손색이 없는 북한의 현 상황. 저의 WTR 소식통도 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지금 북한의 상황은 고난의 행군보다도 더 어려운 이 삶을 살고 있는 북한 동포들. 그런데 이 북한 동포들의 이러한 열악한 이 식량난과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가 김정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수억 달러를 써가며 핵 개발을 하고 또 미사일 개발 및 미사일 도발을 하고, 그러니 김정은에게는 뭐가 정답이겠습니까? 북괴 김정은과 이 김여정, 이 뱀대가리만 딱 따버리면 사실상 북한 인민들, 북한은 자본주의 사회나 다름이 없지요. 또한 이 북한 인민들 속에서는 이미 한류가 뭐가 돼버렸습니까? 기호가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한류가 없이는 못 사는 시대가 돼버린 김정은이가 이 한류를 잡겠다고 지랄 발광을 하고 있는데 이 한류가 잡힙니까? 자, 지금 북한 내부의 충격적인 상황들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북한 인민들이 이 보위원들과 안전원들, 당 간부들이 하도 폭정이 돈주들의 돈을 뺏고 이러니까 북한의 젊은이들, 특히나 북한의 2030 MZ 장마당 세대 애들이 돈주들에게 돈을 받은 이후에 뭘로 돌변하고 있다? 현대판 폭치기꾼들로 돌변하고 있다라고 전했죠. 지금 그래서 북한 곳곳에서는 이 돈주들에게 고용이 됐거나 아니면 원한이 있는 사람들이 당 간부들과 보위원들, 사회안전원들, 또 이 국방성의 보위사령부 보위원들을 야밤에 삽자루 날리기, 폭치기가 얼마나 늘어나고 있습니까? 북한의 신흥 부자들이다 라고 할 수 있는 돈주들까지 쌀이 없는 전량 세대로 이 전락한 북한. 자, 지금 국가정보원이 김정은의 북한 내부가 지금 쑥대밭이며 올해 1월에서 7월에만 5년치보다 2배 이상 늘어났다. 아사자들이 늘어났다. 지역으로 변했다라고 국정원이 밝히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김정은에게 항의하는 불평 분자들을 색출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신설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자, 얼마나 김정은에 대한 불평 불만이 많고 항의가 많으면 항의하는 불평 분자들을 색출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신설했다고 국정원이 강조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올해 1월부터 7월 굶어 죽은 사람이 최근 5년 평균치보다 2배 이상 늘어나는 등 지금 북한 내부 식량 사정이 악화했다라고 밝히며 사실상 북한 내부, 북한 인민들 이런 쑥대밭 같은 상황에 놓인 그 이유가 무엇이겠나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위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에서 국정원이 이같이 보고했다라며 언론 브리핑을 통해 현재 북한 내부가 어떤 충격적인 상황인지 소상하게 전했습니다. 유상범 위원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장마당 세대를 중심으로 김정은 일가와 당 정책에 대해 거침없는 불평과 집단 항의가 계속해서 늘어남에 따라 북한 당국이 지역 당 산하에 불평 분자 색출을 전담하는 비상설 태스크포스를 신설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김정은이는 2023년 초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으나 실제 효과를 보지 못했으며 보위부 또한 안전원 등 그들의 총기 소지 권한을 확대되면서
그 부작용도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소식은 저의 WTR 소식도 전했지요. 김정은이가 보위원들과 또 안전원들, 인민군 범죄자들이 극성을 피우니 이 기습, 발포해라. 발포한 이후에 지금 북한에서 북한 인민군들과 북한 보위원들, 안전원들 패싸움하고 난리가 났었죠. 국정원은 북한 국경 폐쇄 후 탈북자가 급감을 했으나 올해는 현재까지 이 99명이 탈북한 것으로 파악돼 지난해 대비 3배가 늘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국경이 개방되면 증가 추세가 좀 더 늘 것으로 국정원은 예상했습니다. 국정원은 또 현재 파악하기로 북한의 1월에서 7월 아사자가 240여 건으로 최근 5년 평균 110여 건에 대비해 무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국정원은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원은 현재 사적인 곡물 거래 금지 정책과 군량미 우선 배분으로 곡물가가 계속 고공행진 속에 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국정원은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지원 차량 활동이 활발한 것이 평양 등에서 포착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액체 연료 공장에서 추진체가 빈번하게 반출되는 등 북한 김정은의 ICBM 발사 준비 징후가 계속 식별되고 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국정원은 고체 미사일 생산 시설에도 차량 활동이 이례적으로 활발해지고 있다라며 전술 핵을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합동 훈련이 예상된다고도 했습니다. 이어 북한 김정은은 하반기 최우선 주문 과제로 군사 정찰 위성의 기술적 준비를 완료하라고 요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군사 정찰 위성 결함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9월 9일 북한 정권 수립일 75주년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8월 말 또는 9월 초 발사 가능성이 있다라고 국정원은 전했습니다. 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정형산TV에서 다 이야기했던 부분들인데 우리 국가정보원이 이제 제대로 일을 좀 한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북한 내부 소식, 깊숙한 소식까지도 평양을 직접 들여다보고 있는 이 소식에서 우리 국가정보원 이 지금 일 열심히 잘 하는 것 같은 기분 좋은 느낌, 더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북괴 김정은이가 집권한 지 12년을 맞이하고 있는 북한 내부가 지금 장난이 아니죠. 최악의 식량난과 경제난, 외환난과 에너지난, 거기에 또 얼마나 많은 병들이, 질병이 북한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가 인민들의 생활을 챙기기는 고사하고 오로지 북한 김정은 체제 유지하기 위한 핵 개발과 또 이 미사일 도발, 사실상 북한 김정은 체제 하에서 김정은과 김여정 요 뱀대가리만 딱 따서 없애버리면 이미 북한은 자본주의 사회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김정은이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금 이 북한을 휩쓸고 있는 이 한류를 잡기 위해 반동문화사상법까지 만들어내고 또 올해 3월 달에는 충격적인 포고문까지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한류가 과연 잡힐 수 있을까요? 이미 한류는 북한 인민들의 기호가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는 또 다른 복병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중국제 신형 스마트폰 아닙니까? 중국제 신형 스마트폰은 사리온에서도 터지고 개성에서도 터지고 원산에서도 터지고, 그러니 김정은이가 지금 이 중국 스마트폰 전쟁을 선포했지요. 사실상 북한의 김정은이가 왜 이렇게 난리가 났느냐,
이 중국 스마트폰 잡겠다고 수십억 원을 승인을 해서 북한의 국가 보위성 또 사회 안전성 무역하는 애들이 중국에 나와서 고가의 감청 장비들을 또 사들이고 있다라는 소식. 한마디로 북한 김정은 정권이 이 중국 스마트폰을 잡으려는 그 의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종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저의 내부 WTR 소식이 중국 소식통과 함께 이 소식을 상세하게 전했습니다. 자, 지금 북한 국가보위성과 사회안전성이 도감청을 현대화한다라며 북한 전역에 중국 스마트폰을 잡기 위한 도감청 장비들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국경 지방에서 휴대전화 감청 장비를 부단히 제공하고 또 주민들에게 감청 장비들이 엄청나게 많이 설치되어 있다라고 겁을 주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북한 국가보위성은 북한 인민들에게 이스라엘 탐지기가 들어와서 이스라엘 탐지기를 사서 들어왔기 때문에 양강도 일대는 꼼짝 말라라며 한국과 중국 또 이 북한 내부 이 스마트폰 너희들이 쓰려면 써라. 우리가 이스라엘제 탐지기로 2분 이상 통화를 하면 싹 다 잡아들일 수 있다라고 국가보위성은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당시에 북한 보위부 당국과 안전부 당국은 이스라엘제 장비뿐이 아니라 최첨단 장비인 독일제 장비도 들어왔으며 평안북도 신의주와 양강도 해산시, 함경북도 무산군과 해령시 등등 북부 일대에 배치를 한 적도 있습니다. 이 감청 장비는 휴대용과 탑재용으로 되어 있으며 중국 전화를 도청하는 부서인 보위부 27국 전파 탐지국이 전파 위치를 포착하면 오토바이를 타고 2분 안에 들이닥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청된 전화 내용은 도보위부 화학처라는 통신 해독 전문 부서로 옮겨지며 숫자로 저장된 파일을 음성 파일로 풀어 증거로 확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도청 장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중국 최첨단 스마트폰 전화기가 계속 확대가 되고 북한 내부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의 이런 계속 전화가 이어지고 특히나 2030 북한 젊은이들이 중국 최신형 스마트폰 이 손전화로 중국 영상물들도 보고 한국의 애플리케이션도 깔 수 있어서 그전에 들여왔던 도감청 기계는 사실상 무용지물이나 다름이 없게 생겼다라고 알소식통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특히나 올해 들어와 이 김정은의 이 비준 사업이 3번 정도 떨어졌다라고 국가보위성 평양시 알소식통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전부터 이렇게 도감청에 대한 장비 대대적으로 들여왔으며 북한 국경 지역과 또 북한 내륙 지역에까지 이 이스라엘제, 독일제, 소련제, 러시아제 장비가 있다라고 국가보위성이 강조한 것은 북한 사람들이 하도 중국 스마트폰을 쓰니까 그거를 못 쓰게 하려고 협박을 했었는데 더 진화가 되고 더 성능이 좋아진 지금 현재의 중국제 스마트폰은 사실상 도감청이 어려운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이 사실을 보고받고 작년도에도 이 소식은 나왔었는데 올해 보고받고 특별하게 수억 원에 달하는 통신 감청 및 전파 장애 또한 실제로 도감청을 하면서
녹음까지 할 수 있는 고가의 감청 장비들을 중국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사 들여오고 있다라고 조선족 R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조선족 R 소식통은 얼마 전에 중국인민해방군 북부 전구 내에 있는 정찰사단의 핵심 중국인 장교가 북한 국가보위성과 북한의 사회안전성에서 나온 치들과 중국인민해방군이 사용하는 도감청 장비들을 일일이 참관을 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사회안전성에서 또 북한의 인민보안성에서 사용해야 하는 이 수억 원에 달하는 장비, 군용 장비들을 사들이기에는 턱없이 돈이 모자라니 이 사회에서 쓰는 고가의 도감청 장비들을 사들여야겠다라며 중국인민해방군 북부 전구의 정찰사단 중국 간부들에게 싹싹 빌며 술 사 먹이며 어떻게 하면 이 군사용이 아니라 좀 가격이 눕고 중고라도 고가의 성능을 살 수가 있냐라고 손을 싹싹 빌고 술을 사 먹으면서 정보를 빼 어느 날에는 단체로 이 북한의 국가보위성 구매 인원들과 사회안전성 구매 인원들이 단체로 버스를 타고 중국의 땡땡 지역에 갔는데 여기에는 중국군이 쓰는 도감청 장비가 아니라 중국 공안에서 쓰던 장비들, 이번에 싹 다 바뀌었다라며 중국이 이번에 반간첩법을 실행을 하면서 전국에 있는 도감청 또 감시 장비들을 새 거로 싹 바꾸지 않았나라며 중국 공안에서 대대적으로 나온 한심한 도감청 장비들까지 돈을 줘가며 새로 싹 다 고쳐가지고 공화국으로 들여보내고 있다라고 상하이에 있는 R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상하이에 있는 R 소식통은 현재 북한의 김정은이가 얼마나 경악하면 중국 스마트폰이 북한을 무너뜨리는 또 하나의 복병으로 급부상을 했으니 얼마나 김정은이가 다급하면 중국 스마트폰 사용자 무조건 잡겠다며 수십억 원을 승인을 해줘서 이렇게 중국에까지 상하이까지 와서 이 사실상 중국 공안이 쓰던 이런 도감청 장비들을 싹 다 고쳐가지고 북한으로 들여보내겠나라며 그만큼 요즘 북한 내부에서 이 발전하고 있는 중국의 최신형 스마트폰이 북한 김정은 체제를 위협하는 또 하나의 매개체로 급부상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 전에 한번 소식을 전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도 같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북한의 국가보위성 또 사회안전성 이 소식을 전한 거는 국가보위성 소식입니다. 지금 북한의 국가보위성이면 우리로 말하면 이제 국정원이죠. 국가보위성 신배 보위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자, 신입 보위원들이 왜 난리가 나느냐? 정성산 TV, 정성산 감독 선생님께 알려드립니다. 지금 현재 북한 국가보위성 신배 보위원들이 북한의 장마당 세대라고 할 수 있는 2030 세대들이 몰래 사용하던 중국산 핸드폰, 스마트폰을 뺏어가지고 그것을 되팔기도 하고 또 중국산 핸드폰을 쓰는 그 사람을 잡아놓고 돈을 주면 보고하지 않고 돈을 안 주면 신고하겠다 이러며 중국산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북한 사람들을 잡고 또 놔주고 하는 장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2030 MG라고 할 수 있는
이 북한 보위성 신배, 이 신입 보위원들이 얼마나 많이 한류를 보고 있습니까? 제일 많이 보는 애들이 아마 이 보위원들 아니겠습니까? 얘네들이 중국산 스마트폰, 지금 북한을 발칵 뒤집어 엎고 있죠. 그러니까 이 중국산 스마트폰으로 이 장사를 하면서 압박을 하고 뺏기도 하고, 이게 이 소식이 터져 나와서 국가보위성에 있는 간부들이 말단에 있는 일선에 있는 신입 보위원들을 대대적으로 잡아들이고 있다라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얼마 전에 국가보위성 충격적인 소식이 터졌죠. 신입 보위원들이 중국산 핸드폰으로 국가보위성의 내부 자료, 사진을 찰칵 찍어가지고 텔레그램으로 중국에 확 보내면, 중국에서 중국인하고 약속이 된 중국인들이 한 장을 딱 보내면 돈을 딱 보내고, 그러면 나머지 1급 비밀 자료들도 싹 다 보내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 중국으로 넘어온 북한 보위성의 핵심 자료들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한국으로 가거나 제3국으로 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맛을 들인 북한의 신입 보위원들도 배급을 주길 하나, 제대로 이 월급을 제대로 주길 하나, 그러니 북한의 신입 보위원들, 한류에 쪄들어 있는, 또 얘네들이 마약을 또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러니까 중국 핸드폰들을 뺏어서 자기네가 몰래 정보 장사를 한다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렸지요. 그만큼 지금 북한 내부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김정은이가 없는 살림에 수십억 원을 들여가며 중국 핸드폰을 잡겠다고 지랄 발광. 한마디로 지금 북한 내부에서는 중국 스마트폰을 잡기 위한 전쟁이 전국에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런 북한의 내부 1급 비밀 자료들이 중국을 통해, 제3국을 통해 한국으로 직발 올 수도 있고, 이 1급 비밀들이 새어나가고 있고, 또 중국 스마트폰으로 한류와 중국의 조선족 문화가 또 얼마나 북한을 들이치고 있습니까? 이래저래 북한 김정은이가 중국의 이 손전화기, 최신형 손전화기 잡겠다고 전쟁을 선포했지만, 사실상 어떤 사람은 북한에 퍼져 있는 중국 핸드폰이 100만 대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200만 대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에 북한 스마트폰이 600만 대지요. 북한 사람들에게 이 중국 손전화는 생명줄입니다. 생명줄. 그러니 뭐 적게는 100만 대, 많게는 200만 대 정도 되는 중국의 저 손전화기, 김정은이가 잡을 수 있겠습니까? 자, 저도 이 소식은 얼마 전에도 말씀을 해드렸었죠. 그런데 김정은이가 이제 얼마나 다급하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만큼 이 북한 체제를 흔드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한류다. 한류.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